이번 시간은요, 교재 22페이지입니다. 4번요, 필지와 백지 아주 중요해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필지, 백지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떤 땅이 있어요. 자, 번지가 10번지 땅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땅인데 같은 땅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필지가 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획지가 모두 가능하다. 동일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필지, 획지 둘 다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이를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먼저 필지하게 되면 무조건 권리를 집어넣어요.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돼요. 반면에 획지는요, 권리가 아니고 가격. 가격을 가리키면 무조건 획지가 돼요. 반복합니다. 권리는 필지다, 획지다. 필지. 가격은요, 획지. 반복합니다. 권리는 필지. 가격이면 획지. 그럼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중개업자한테요. 이 땅은 도대체 얼마 합니까? 얼마 합니까? 묻게 되면 필지입니까? 획지입니까? 얼마 합니까? 물으니까 바로 획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5억이다. 이때 5억은요, 무슨 가격? 획지 가격. 가격을 가리키면 획지가 돼요. 5억 했더니 이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요, 갑의 땅입니까? 을의 땅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땅입니까? 누구 땅을 묻게 되면 뭘 묻는 거죠? 권리를 묻죠. 이걸 묻게 되면 필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같은 땅도요,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 가격을 가리키면 획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분석합니다. 첫 번째, 필지는 권리라고 했죠. 주로 소유권과 관계됩니다. 필지는 어디서 공부하느냐?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이 있죠. 공간정보법이요. 공간법입니다. 2차 과목이죠. 여기서는 꼭 28개 지목뿐만 아니고 한 필지에 대한 요건도 상세히 공부합니다. 필지는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지난 시간 공부했죠. 부동산 개념은 민법과 학교는 다르다고 했어요. 민법은 뭐지? 가장 협의를 보고 토지와 정착물이고요. 학교는요, 법 경기가 모두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은요, 법 경기 세 가지죠. 그러면 자, 법 경기 하게 되면 법 나왔지. 따라서 필지는요, 법 경기 중에서 법률적 개념이에요. 세 번째, 필지마다 권리가 다르겠죠. 따라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권리가 되고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간법 공부하시면요, 따로 설명을 다 듣게 됩니다. 공간법에서 대개 한 필지마다 10번지, 11번지, 번지가 붙어요. 번지가 지번이죠. 반드시 한 필지마다 이렇게 10번지, 지번을 붙여서 구청에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구청을 다음으로 소관청 이렇게 불러요. 소관청에 등록시킨다. 등록 단위가 돼요. 여기까지가 필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획지는요, 가격을 가리키더라. 되게 학교에서요, 부동산 가격 구한다. 똑같은 말로 바로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불려요.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획지는요, 이렇게 법률상 용어가 아니고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두 번째요. 복합 개념. 법 경기를 따지면 어디 속한다? 가격은요, 경제적 개념이죠.
세 번째, 획지마다 가격이 달라지더라 해서 가격 또는 가격 수준을 구분합니다.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네 번째, 획지는 필지처럼 고청에 일일이 번지를 붙여서 등록하는 건 아니다란 말입니다. 등록 단위가 아니고요. 바로 이용 단위가 돼요. 이용 단위. 또는 뭐 용도 단위가 되고요. 이용 단위. 예를 들면 자, 다시 이 그림 보시면서요. 10번지 땅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시장 많이 가보셨죠? 재래시장 가면요. 여기서 이제 옷가게 옷을 팝니다. 숙녀복 옷을 팔아요. 그럼 재래시장 허름하잖아요. 여기 자, 문 열고 들어가면요. 이제 숙녀복이 다 일일이 다 옷이 다 진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칸막이가 돼 가지고요. 여기 이제 문이 있죠. 요거 딱 들어가면요. 부엌이 있고 방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장사하고 이거 많이 보시죠. 그러면 얘가 바로 10번지 땅이니까 10번지 번지가 하나면요. 한 필지가 돼요. 한 필지. 얘는요. 주거용이지. 얘는 상업용이지. 용도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잖아요. 이때는요. 두 개의 획지가 돼요. 필지는 하나인데 용도가 두 개니까 이때는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에 따라서 필지는 하나인데요. 용도가 두 개니까 획지가 두 개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 필지가 한 획지가 될 때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이용하잖아요. 양자가 같을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다를 때도 많습니다. 예컨대 한 필지가 여러 획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필지가 한 획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이제 교재 보시면 돼요. 먼저 기업번 필지 설명 들었으니까요. 교재가 이제 내용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필지는 첫 줄 공간정보법상 개념으로서 밑줄입니다.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밑줄. 그래서 지번 그리고 등록 단위니까 법률적 개념을 말하고 권리를 구분합니다. 니은번요. 획지는요. 한 줄 그대로 밑줄합니다. 인위적, 자연적 등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밑줄. 그래서 가격 또는 가격 수준이 비슷하면요. 바로 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D급번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필지와 획지의 관계가 나오죠. 세 가지 경우인데요. A번 한 필지 이꼴 한 획지가 될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B번처럼요. 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C번처럼요. 여러 개의 필지가 한 획지가 될 수도 있대. 모든 경우 성립한대요. 자, 이런 경우는요.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례를요. 예를 들면 네 거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자, 번지가 붙죠. 10번지, 11번지, 12번지 쭉 번지가 붙어요. 그러면 자, 10번지 땅은요. 얘는 이제 소유자가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뭐 한 필지가 돼요. 소유자가 한 명이다. 한 필지. 여기다가 이렇게 상가를 지었습니다. 상가. 상가를 지었다. 용도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죠. 한 용도니까 한 획지가 돼요. 그러니까 한 필지에 한 개 용도를 쓰는 게 가장 많대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두 번째는요.
11번지 땅은 땅이 꽤 큽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니까 역시 한 필지가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 아주 큰 땅이니까 네거리에서 여기서 뭘 많이 봅니까? 주유소. 많이 보시죠, 주유소. 주유소 보게 되면요. 앞에 부분에서는 기름 넣죠, 휘발유. 또 편의점 보셨죠. 또 뒤에 카센터 보셨죠. 그러니까 주유소인데 필지가 하나인데요. 주유소, 편의점, 카센터 용도가 몇 개? 하나, 둘, 셋. 용도가 세 개입니다. 용도가 세 개면요. 세 개 용도다. 그래서 3획지. 세 개 용도가 돼요. 따라서 한 필지가 여러 개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성립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전부 다 필지가 몇 필지예요? 6개 필지죠. 6필지. 여러 개 필지입니다. 이것이 여기다가 아주 큰 할인마트를 지었대요. 할인마트. 할인마트를 지었다면 용도가 한 개입니까? 6개입니까? 한 개죠. 한 개 용도면요. 한 용도, 한 획지가 돼요. 따라서 여러 개 필지가 한 용도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지와 획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나지. 6번요. 건부지. 나지와 건부지를 보겠습니다. 나지와 건부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림이 기억나실 거예요.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다. 맨땅. 얘가 뭐랬죠? 나지. 건물이 있죠. 건물 부지. 줄여서 건부지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가 되고 아무런 건물이 없으면 맨땅 나지가 되고요. 쉬운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나지의 특징이 뭘까요? 나지. 이 나지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하죠?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장 지을까, 학교 지을까, 도서관 지을까, 뭘 지을까, 뭐든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지 특징은요. 용도가 다양하죠.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나지만 나왔다면 항상 이것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용도가 다양하다. 만약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면 뭘 지을까요? 상업지역은 상가를 짓는 것이 가장 좋겠네. 그래서 여러 개 용도 중에서 오로지 하나의 용도만을 선택이 됩니다. 가장 좋은 용도를 선택하죠. 따라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뭘 선택하자? 효용 가치가 가장 큰 용도를 선택하자. 이것이 가능합니다. 효용 가치가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유용성이 높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개 이 나지는 시장성이 가장 크다, 유용성이 가장 높다, 시장성이 높은 토지가 나지가 됩니다. 이렇게 유용성이 가장 높은 이용 방법을 기억납니까? 최유효 사용 이렇게 불렀죠. 따라서 똑같은 말로 최유효 사용입니다. 줄여서 최사가 되고요. 따라서 나지는 용도가 다양한데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용도를 선택하자 최사의 용도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 가운데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이니까 여기다가 가장 효용 가치가 큰 상가를 지었다. 상가를 지었다면 이제는 이 땅은요. 용도가 다양합니까? 용도가 제한받습니까? 용도가 제한받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상가를 지었잖아요. 토지는 특징이 뭐죠? 토지는 소멸합니까? 소멸 안 합니까? 소멸 안 하죠. 연구만 합니다. 토지는요. 100년 가건 1000년 가건
땅은 절대 소멸하는 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연구만 합니다. 반면에 건물은 지었다면 수명이 있잖아요. 한 30년 지나면요 상가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은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건물이 노후화돼요. 그러면 이렇게 노후화된 낡은 건물이 있으면 그만큼 토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낡은 노후화된 건물이 그만큼 낡은 만큼 토지에 부담을 준다. 땅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준다. 그만큼 토지값, 땅값도 떨어진단 말입니다. 토지값이 떨어지면요, 얘는요 정가라고 불러요, 감가라고 불러요. 감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자 건물과 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요, 바로 토지 가치가 하락한다. 건부감가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비에 건물이 있다. 무조건 건물이 있는 만큼요. 건물이 노후화될수록 토지 가치를 떨어뜨린다. 건부감가가 원칙입니다. 건부감가. 건물이 오래될수록 이것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는 땅은 원칙은 건부감가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건물에 서면요 낮이가 비쌉니까? 건부지가 비쌉니까? 낮이가 비싸지. 그래서 얘가 이제 100을 잡게 되면요 건물이 낡아지는 만큼 95%, 90%, 80% 자꾸 토지값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때는 낮이 가격보다 건부지 가격은 낡은 건물 때문에 얘가 가치가 하락한다. 이거로 건부감가예요.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낡은 건물인데 오히려 거꾸로 땅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게 뭐죠? 건부증가가 돼요. 얘가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건물 있는 땅값이 더 크게 정가 올라간대요. 이 말은 바로 낮이보다 건부지가 비싸다는 이런 예외가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건부지 가격이 비싸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강남에 많이 볼 수가 있죠. 강남에 재개발 예정 구역입니다. (30년) 훨씬 넘었습니다. 허름한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얘가요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급등하죠. 얘가 바로 건부증가입니다. 재개발 안 되면 땅값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개발 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급등하잖아요. 왜 급등합니까? 앞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땅값이 급등하더라. 건부증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린벨트 들어보셨죠? 그린벨트. 나중에 공법에서 정확히 말하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은요 낮이도 있고 건부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 땅은요 낮이 땅이 안 좋아요. 왜? 낮에는 규제가 심하거든요. 낮에는 건물을 절대 신축이 안 돼요. 규제가 워낙 심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다. 주로 이제 농가가 돼, 농가. 다시 말하면 취락지구.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요, 이 건물은요 상당히 규제가 완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는요 낮에보다 건부지가 훨씬 더 땅이 좋아요. 뭐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낮이보다 건부지가 땅값, 건물이 있으니까 땅값 비싸다. 이런 예외가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림 보시면서 낮이와 건부지 차이점을 보았고요. 일단 낮이만 떠올리면요. 적어도 낮이니까 용도가 다양하네.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가장 효용 가치가 큰 용도를 선택하자 해서 유용성이 가장 높은 토지가 되고요. 건부지는 이미 건물 지었으니까 용도가 제한받는 만큼 낡은 건물이 있는 만큼 가치가 강가된다. 건부강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보 정가가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까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나지와 건보지를 각각 보았습니다. 7번 소지요. 소지는 영어로 로우랜드가 돼요. 해석하면 벌거벗은 땅이 돼요. 한문으로 원지가 되고요. 그러면 첫 줄 보시면요. 밑줄 아세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들의 토지 밑줄. 지난 시간 공부했죠. 자, 토지의 종류. 자, 크게 택지지역. 다음에 농지지역. 다음에 임지지역이다. 이렇게 용도가 서로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분류가 돼요.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땅은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그러면 보통 이 셋 중에서요. 개발자가 붙는 게 택지입니까? 농지입니까? 임지입니까? 개발자가 붙는 땅. 택지 개발. 그렇잖아요. 얘는 이제 개발하는 땅이고 얘는 개발 안 된 땅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개발되면 바로 택지 후보지가 되고요. 또 임지가 택지로 개발되면 택지 후보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땅이 있죠. 얘가 뭐지? 개발 안 된 땅. 얘가 바로 소지 상태. 소지가 돼. 따라서 소지하게 되면 개발 안 된 토지니까 얘들은요. 언젠가 택지로 개발되면요. 땅이 멋진 땅입니다. 땅값 엄청 올라갑니다. 따라서 개발 안 된 땅. 자, 이것이 이제 개발을 전제한다면요. 용도가 바뀌겠죠. 어떤 성격? 후보지 성격. 아주 좋은 땅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8번이죠. 선화지. 선화지는요. 첫 줄 밑줄입니다. 고압선 아래의 토지 밑줄. 고압선 아래에 있는 일정 구의 토지가 바로 선화지입니다. 그러면 선화지는요. 그림이 쉬워요. 고압선이었어요. 철탑이었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선화지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죠? 저 서울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일산 쪽이 있죠. 거기 보게 되면 논밭 보게 되면요. 이거 많이 보입니다. 고압철탑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주로 요 아래 선화지 요 땅 들어다 다 논 또는 밭이 많겠네요. 그죠? 논밭 또는 임야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눈을 잘 보시면요. 선화지 아래 땅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 이 땅이 선화지, 이 땅이 또 경매로 나왔대요. 경매로 낙찰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당연히 안 받겠죠. 생각 바꾸세요. 왜? 누구나 이 땅은 위험하다. 예. 뭔가 건강이 안 좋잖아요. 누구나 기피하거든요. 역발상입니다. 실무는요. 역발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들이 전부 다 기피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잘 들어가면 수익이 높단 말입니다. 남들이 다 들어오면요. 수익이 낮아집니다. 예. 치열하니까. 남들이 전부 다 싫어하거든요. 이런 땅이요. 이제 경매 나왔다. 처음에 이제 이 가격이 이제 100%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더라. 유찰되죠. 30% 빠지면 70% 떨어지고요. 또 아무도 낙찰 안 해요. 또 30% 빠지죠. 그러면 49% 되고요. 또 떨어지면요 34%입니다. 되게 경매는요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되면요 그대로 반토막요 나버리잖아요. 아무도 안 산대 말입니다. 자, 첫 시간은요 항상 이걸 신경을 쓰세요. 부동산 학교론에서요 특히 중요한 것은요 요겁니다. 최유효 사용. 최유효 사용. 어떤 분할이건 자 과연 이 분할 이용이 최사가 되고 있느냐 이거 따져야 됩니다. 그럼 얘가 뭘 말하죠? 용도. 과연 이 땅이 가장 적절한 용도로 쓰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요 뭘 따지자? 최사의 용도. 최사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선화지가 경매에 나왔다. 남들은 전부 다 기피할 때 기피하니까 계속 유찰 얼마에 사지? 반값에 사요. 반값에. 사게 산 다음에 용도를 따져. 용도만 요것만 만들 수 있다면요. 멋진 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선화지만 놔두면 무조건 이 꼴, 무조건 뭐 창고들 창고. 선화지는요. 창고로 쓰면 멋진 땅입니다. 창고. 집만 싫으니까요. 수도권은요. 창고가 모자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고로 짓게 되면 창고는요. 건축비도 얼마 안 들어가. 싸게 짓거든요. 그러면 건축비도 얼마 안 들어가지. 땅은 반값이나 잘 받았지. 임대는요. 제법 세거든요. 예. 임대료가 제법 높아요. 임대료가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쓰게 되면 아주 멋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화지가 되면 절대 기피할 땅이 아니고 창고 또는 뭐 고물상 이런 용도 있잖아요. 예. 얼마든지 용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땅은 이제 예를 들면 밭이다. 밭입니다. 그러면 창고로 쓰거나 여기다 고물상 쓰려면요. 지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일종의 개발 행위죠. 용도 바꾸는 개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지? 부동산 공법 공부하잖아요. 국토기획법에서 되게 중요한 거 있죠. 국토기획법에서. 예. 그래서 거기서 뭐죠? 이렇게 개발한다 뭐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받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2차 과목 가시면요. 이거 상세 공부하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허가 받는 게 딱 5가지 있거든요.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하죠. 건물을 건축하죠.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 지목을 바꾸자. 또는 토석 채취가 되고, 또는 토지 분할입니다. 땅을 분할하죠. 또는 물건을 시자, 적치, 한 달 이상 물건을 실어두자. 이럴 때 모두 개발행위 되고, 이럴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 밭을 창고로 바꾸려면 형질을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허가 받고 개발하면요. 허가만 돼버리면요. 이거 창고로 임대료가 얼마나 높은 수익이 보장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선화지만 딱 나왔다면 전부 다 이거는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선화지 나왔다면 항상 창고라는 용도가 잘 어울리겠구나 해서 이렇게도 감각을 익혀 두시고요. 이어서 9번입니다. 포락지. 포락지는요. 집안이 절토지어서 무너진 토지로서 즉 개인의 사유지로서의 전답등이 밑줄 아닙니다. 전답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밑줄. 짧게 말하면요.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가 포락지입니다. 포락지도 그림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포락지 그림으로 봅니다. 포락지 설명을 드릴게요. 하천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경치가 좋죠. 땅이었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아요. 제가 어제는 제가 따로 지방이에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빌라. 빌라는 빌라인데 저는 빌라요. 직접 현장 보고 왔거든요. 몇 군데 보고 왔습니다. 혹시 팔공산 들어봤습니까? 유명한 갓바인데 있잖아요. 예. 바로 그 주변인데요. 경치가 좋지. 저는 빌라. 예.
도심지 빌라가 아니고요. 경치가 좋은 여기다가 이제 빌라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4층짜리 한 동, 두 동, 세 동 짓든지 타운하우스가 아니고요. 빌라 지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경치가 좋으면요 아주 분양이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요거 개발 때문에 현장 보고 왔는데 야 여기 지은 데다가 바로 옆에 계곡이 흐르더라고요. 위치가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다 분양되더라고요. 멋진 개발이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는 빌라인데 저는 빌라 있죠. 그래서 현장을 처음 봤거든요. 매력이 있더라고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땅이 넓어요. 자, 땅이 10,000제곱미터이다. 약 3,000평이죠. 그러면 이 땅이 자 경치가 아주 좋고 여기다가 전원주택 빌라기가 너무 좋아요. 세월이 계속 흘러가니까 하천이 계속 여기 커지잖아요. 이만큼 하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얘가 바로 포락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가 포락지다. 얘를 면적을요 한 1,000 잡을게요. 근데 포락지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중기실무하게 되면요 이거는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이 말은요 내 땅이 아니래 말입니다. 뭐 국유. 포락지가 되면요 내 땅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져요. 포락지는 절대 개인의 사유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자, 실제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부를 끊어보니까요. 공부상 면적입니다. 공부 면적입니다. 자, 공부상 면적은요. 분명히 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실제 면적입니다. 10중 8구는요 일치합니다. 이거랑 실제가 똑같아 말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원래 공부는 면적이 만인데요. 포락지에 대만큼 면적이 적어졌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실제 면적은 9,000입니다. 면적이 적어졌죠. 그래서 과소 면적입니다. 얘가 뭡니까? 바로 면적이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면적 불일치입니다. 면적이 불일치입니다. 실무하다 보면요. 이렇게 불일치가 된다. 이런 것도 종종 접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면 다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 풉니까? 공인중개사가 불세가 난 변호사인데요. 다 풀어야 되니까.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공부상 면적이 만인데요. 실제로 천정하니까 면적이 더 많습니다. 얼마? 11,000이다. 면적이 더 많잖아요. 많으니까 뭐지? 과대 면적입니다. 면적이 적어요. 면적이 많습니다. 면적 불일치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중개하게 되면요. 이런 땅을 중개하게 되면 중개할 때 공모 면적으로 하겠습니까? 실제 면적으로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실제 면적 하시더라고요. 이때는요. 실제 면적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모 면적 이것도 아니다. 결론, 정답은요. 둘 중에서 작은 면적입니다. 작은 면적 기준입니다. 작은 면적. 뭐가 작아요? 얘가 작잖아요. 뭐가 작아요? 얘가 작잖아요. 작은 면적.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중개를 해야 됩니다. 만약 감정평가사가 땅값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은 면적인데요. 이렇게 많은 면적 해버리면요. 평가가 잘못됐잖아요. 잘못되면요. 잘못된 것만큼은 평가사가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떤 면적? 둘 중에서 작은 면적. 둘 중에서 어떤 면적? 작은 면적.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요. 바로 안전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면적이 다를 때에 평가하거나 중계를 하게 되면요. 작은 걸로 해주면서 이때는 반드시 별도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이 다른데 평가에 또는 중개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작은 면적으로 평가하였다. 작은 면적으로 중개하였다. 이렇게 되면요. 본인은 책임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항상 하천화된 부분의 땅이 포락지대라 하게 되면 이것은 짧은 공부가 되고요. 실무로 하게 되면 이것만큼 항상 불일치가 생긴다. 그럴 때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중개할까?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도움 된다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포락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이죠. 법지와 빈지를 봅니다. 법지, 빈지. 먼저 개념부터 본 다음에요.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번 법지를 보시면 첫 줄 끝에 보시면 밑줄 아닙니다. 경사진 토지 밑줄. 경사지가 돼. 경사진 토지. 한 줄 내려가세요. 또 밑줄 아닙니다.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밑줄. 다음에 니은번 빈지 내려가죠. 바다와 육지 사이에 밑줄 아닙니다. 해변 토지 밑줄. 해변 토지가 빈지가 되고요. 세 번째 줄도 밑줄 아닙니다.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 밑줄. 자, 체크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역시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법지와 빈지예요. 예를 들면 법전에 밑줄 했잖아요. 경사지. 다음에 빈지는요. 해변가 토지예요. 이 양자는요. 어떤 점이 달라지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자, 소유권을 따져볼게요. 소유권. 두 번째는 활용 실익입니다. 먼저 법지는 경사지예요. 그림 볼까요? 평지가 있습니다. 평지. 그런데 아주 높은 땅이 있어요. 만약 여기다가 주택을 짓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왜? 붕괴될 수가 있잖아요. 이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만큼 축대로 쌓아 올리죠. 얘가 바로 법지가 돼. 무슨 땅? 경사지, 법지. 그럼 이때 법지 부분은 청량, 면적을 어떻게 청량을 할까요? 면적을 청량하는 것은요. 이렇게 수직으로 쭉 내려뜨리면서 이만큼의 면적이 있죠. 얘가 바로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수평 투영 면적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 공부합니다. 수평 투영 면적이다. 얘가 이제 법지의 면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때 이만큼의 면적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권리. 법지 부분의 이 소유권은요. 일반적으로는 아래쪽이 아니고요. 윗집 소유자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법지 부분의 소유권은요. 주로 아랫집이 아니라 윗집 소유자가 가질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이 됩니다. 어느 쪽? 윗집. 윗집입니다. 두 번째, 활용 실익은요. 축대밖에 없어요. 축대 빼고는 다른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용 실익은 없는 토지. 그러면 밑줄 끈 게 그대로 눈에 들어올 겁니다.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나왔잖아요. 따라서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얘가 법지가 돼요. 다음에 빈지입니다. 빈지는 해변가 토지죠. 역시 그림으로 봅니다. 바다가세요. 자, 바다가 물이 꽉 차면 밀물이죠. 물이 싹 빠지면 썰물입니다. 밀물과 썰물입니다. 그럼 물이 꽉 찼다. 얘가 바로 최고 만조가, 물이 꽉 찼으니까 최고 만조가 돼. 밀물 기준입니다. 이때부터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경계가. 그러면 육지 땅은 뭐가 있죠? 해변가, 모래사장입니다. 그러면 유의할 점은요. 약간 간격을 두고요. 이때부터 번지가 붙어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번지가 붙습니다. 이렇게 번지가 붙는 땅은요. 권리를 가리키니까 필지입니까? 획지입니까? 번지가 붙어요. 필지죠. 필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번지가 붙는 땅이니까 이때부터 뭐지? 공간법입니다. 번지가 붙으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땅들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 땅은요. 번지가 없어요. 번지 없는 땅입니다. 번지가 없는 요 사이에 해변가 토지 있죠. 얘가 바로 빈지. 얘가 빈지가 돼요. 빈지는요. 번지 없는 땅입니다. 번지 없는 땅, 즉 이것의 해변가 토지가 빈지가 돼요. 번지가 없으니까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반면에 해변가 모래사장은요. 활용 실익은 아주 많습니다. 경치 좋죠. 쾌적하죠. 편안하죠. 특히 경치가 좋으니까 여름철 되면 여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요거 하나 딱 꼽아두면요. 하루에 2만 원씩 그냥 들어오잖아요. 아주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을 말합니다. 또 빈지는요. 번지 없는 해변가 토지니까 소유권은 인정되지가 않지만 활용 실익이 높은 토지를 말한다. 해서 밑줄을 그대로 그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13번요. 한계지. 한계지는요. 따로 이제 기본 진도 들어가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토지 개념은 차근차근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이 박스에 있죠. 자, 언제 났습니까? 28회 때죠. 작년 문제네요. 자, 풀지는 않겠는데요. 지문 볼게요. 틀린 것은 묻죠. 1번 부지, 바닥 토지죠. 2번 선하지, 고압선 아래 토지죠. 3번 맹지, 맹지는 건축이 안 된다고 했죠. 꽉 막힌 땅이 되고 후보지는요. 대분류관 용도 변경. 다음에 자 빈지, 빈지는요. 방금 공부했죠. 해변가 토지죠. 해변가 토지. 그럼 5번 볼까요?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는 방금 공부했잖아요. 뭐지? 포락지. 포락지. 틀린 답 5번이죠. 이렇게 5개를 묻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이제 총론 파트 마치겠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가 이제 본론입니다. 자, 차트 2장 부동산 경제로입니다. 지금부터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경제 파트는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